반갑습니다, 여러분. 닥터 부메랑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오늘 휴일이어가지고 조금 마음 편하게 지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함께 나눠볼 주제를 트라우마로 정했습니다. 트라우마.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한두 번쯤은 살면서 트라우마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고민해 보시고 좀 친한 사람들과 함께 터놓고 얘기해 본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트라우마에 대해서 제가 오늘 얼마나 깊이 또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어진 시간 안에 좀 나눌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 좀 이야기를 같이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제 제 말을 들으시고 조금 저와 함께 대화하고 싶은 분들은 댓글이나 더 이메일로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저도 시간이 되는 대로 댓글 달고 여러분과 함께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주제가 약간 무겁죠? 트라우마. 그러니까 한간에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가 살면서 트라우마가 없이 살기는 조금 힘들다. 마치 비가 내리고 또는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에서 총알이 한 번도 안 맞고 사는 거 또는 그런 비가 막 내리는 데서 비를 한 방울도 안 맞고 지나가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이제 비유할 정도로 그만큼 이제 트라우마 이런 어떤 그 확률과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도 생각해보면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있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있어요. 트라우마 그런 경험이. 그래서 트라우마에 대해서 간단한 정의와 증상 그리고 여러분께서 제일 궁금해하실 치료법, 대응법,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냥 제 생각, 제가 그냥 느낀 거라든가 어떤 그동안 상담 경험을 통해서 내담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그런 거를 나누기 앞서서 그런 거는 오늘은 좀 나누면 좀 이제 뭐랄까 너무 좀 이렇게 범위가 넓어질 것 같고요. 좀 기본적인 내용을 좀 다뤘으면 좋겠어서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조금 뭐랄까 좀 여러분께서도 좀 흥미 있게 들으실 만한 책 요거 아마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죠? 예전에 한국에 한 4, 5년 전에 출판됐었나요? 이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반데어 코르크 박사님 그분이 이제 직접 쓰신 책인데 미국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지금도 많이 팔리고 있고 한국에서 또 이제 번역이 돼서 출판돼서 한때 좀 각광을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책과 또 어떤 이 분야에 있어서 어떤 권위자 중에 한 분인 주디스 헐먼이라는 분이 쓰신 책 Trauma and Recovery라는 책, 이 두 권의 책에서 좀 여러분과 함께 좀 교감하면서 나눠볼 수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 트라우마의 그 어원은 그리스어에서 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그러니까 wound, 영어로 이제 wound, 또 injured 이런 다쳤다는 의미잖아요. 그런 이제 어원을 갖고 있어요. 트라우마. 그러니까 마음이 다쳤다는 걸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에 있어서 이제 예전에 이제 아주 이제 정신분석이 어떤 이제 학술화되면서 이론이 정립되기 전 시대의 어떤 이제 예전에 히포크라테스 그분이 이제 그분 시절에는 그러니까 좀 막 트라우마 증상 때문에 막 이렇게 그런 이상한 언행을 보이는 어떤 그런 환우들 그런 분들의 증상을 이제 히스테리라고 불렀어요. 히스테리. 지금도 막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이제 히스테리 부린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지금보다 좀 뭐랄까 이제 사회적으로 또 의학 분야에서도 여성에 대한 어떤 그런 좀 뭐랄까 그분이 이제 어떻게 저기 그러니까 그 원인을 어떻게 분석했냐면 여자들이 그 자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히스테리를 부리는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지금 들으면 약간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히포크라테스가 이제 그렇게 어쨌든 결론을 내렸고, 근데 그게 이제 말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궁이 그쪽 지역에서 이제 히스테라라고 불렀어요. 자궁을 히스테라. 그러니까 비슷하죠. 히스테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히스테리를 이제 일으키는 그런 어떤 요인을 막 만든다, 막 이렇게 이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분석해 얘기하면은 여성분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겠죠. 저도 제가 듣기에도 굉장히 터무니없는 주장이에요. 근데 이제 그땐 그게 좀 그런 주장이 됐었고, 그때 이제 그 이후로 정신분석이 이제 일원화되는 그런 이제 상황에서 이제 그게 이제 프로이드부터 이제 점차 이제 체계화되고 일원화됐잖아요. 이제 그런 이론에 대해서 프로이드가 이제 정면 반박을 합니다.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어떤 섹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사람의 무의식에 대한 분석을 굉장히 성과 관련돼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보다는 어린 시절의 어떤 성학대라든가 성폭력, 뭐 성희롱, 더 나아가서 어떤 뭐 배신, 따돌림, 뭐 그런 상처들, 그리고 그 외에 어떤 자연재해, 뭐 지진 같은 거 이런 경험들이 그 사람의 어떤 트라우마 증상을 일으킨다 이렇게 또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뭐 융이라든가 그 이후에 이제 후발 정신분석자들에 의해서 계속 이제 트라우마는 연구되어 왔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요. 그 당시 이제 점점 시대가 갈수록 거의 뭐 5년 10년 단위로 그 정의나 증상 또 해결 트리트먼트 그 이제 치료법 같은 것도 많이 달라지는데 어, 일단은 그러면 어쨌든 트라우마 일단은 마음의 상처 깊이 새겨진 상처 이런 어떤 정의를 가진 그것에 대한 증상은 거의 시대에 상관없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학자들 간에 이견 없이 거의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증상은 뭐냐면 많아요. 일단은 수치심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런 어떤 고통과 공포와 괴로움을 이렇게 억지로 억누르죠, 감정적으로. 떠올리기 싫어서. 그러니까 그게 의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돼버려요, 자기가 마음속에서.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 않고 그 장면을 떠올리고 싶지도 않고 더 이상 뭐 분석하고 싶지도 않고 왜 나에게 그런 일을 일어났는지 그런 억누름을 통해서 이제 아예 이제 무감각해져요. 그런 경험에 대해서. 영어로는 이제 numb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약간 멍해지는 그 경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기억조차 안 나기도 하고 예. 그런 증상이 있고 또 분노를 막 심하게 막 합니다. 갑자기 얌전하게 있던 사람이 막 전혀 다른 사람처럼 막 분노하고 흥분하고 막 그래요. 네. 그리고 더블링 이런 증상도 있어요. 더블링이 뭐냐면은 그 일이 있었던 시절에 딱 이렇게 스톡돼 있는 거예요. 딱 그냥 고정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차 대전에 그 참전해서 트라우마를 겪은 군인은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시간도 많이 흘러서 뭐 1900 뭐 한 70년대 80년대 이런 시간을 살더라도 머릿속은 몸은 지금 1979년도 1982년 막 이런데 그 길거리도 전쟁터가 아닌 그냥 뭐 미국의 어떤 자기 고향 거리를 걷고 있는데도 그냥 머릿속에서는 총과 막 폭탄이 막 터지는 그 전쟁터 1944년도에 그 전쟁터에 막 머물러 있어요. 계속 머릿속은. 그러니까 그때 그 기억이 막 떠올라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걸 플래시백이라고 하는데 어떤 그런 플래시백 그런 것도 굉장히 많죠. 또 해리 현상. 그냥 기억을 막 이렇게 좀 스무드하게 다 연결돼서 이야기를 떠올리거나 기억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다 이제 이렇게 파편화됐어요. 이야기가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해도 요거 조금
요거 조금 이렇게 파편화돼서 기억나요. 어떤 그런 현상들. 아무튼 그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어,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트라우마의 그 어떤 이슈나 사건의 어떤 그 정도에 따라서 이런 현상도 더 심해지겠죠. 네. 그렇다면은 치료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치료법 지금 그러니까 이 두 책에 나온 치료법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어, 제가 뭐 감히 이 책을 좀 두껍거든요. 이 책에 나온 이제 치료법이라고 해야 하나? 치료법이 몇 가지 나왔는데 이제 중반부는 이제 어떤 현대 치료법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EMDR, 그냥 안구를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제 그 트라우마를 좀 고통 같은 걸 조절하고 자기를 좀 이렇게 세우는 그런 거, 그런 요법이라든가 이분은 이 코크 박사님은 그 요가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요가가 굉장히 좋다. 네. 그 명상 같은 거. 이제 그런 거, 근데 그런 거를 책의 한 후반부 3분의 1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할애를 하셨는데, 그 전에 나온 얘기는 뭐냐면, 결국 그걸 요약해보면은, 이거예요. 약간 좀 재밌게,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드리면, 혹시 그 여러분 중에 그 영화, 약간 오래된 영화인데, 그 주윤발, 이제 뭐라고 불러야 되죠? 주윤발, 나이가 좀 많으셔서. 주윤발 선생님? 네. 저희 어린 시절 우상입니다. 그분이 나왔던 영화, 아마 저랑 나이가 비슷하거나 더 많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영웅본색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영웅본색 1탄 말고 2탄에 내용이 뭐냐면 거기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어떤 그 조직의 보스인가요? 그분이 철저하게 어떤 배신을 당합니다. 배신을 당하고 막 자기가 알던 지인이 자기 눈앞에서 막 총 맞아 죽고 막 이런 장면을 보면서 그 충격 때문에 결국은 트라우마에 이제 빠지게 돼요. 이제 거기서 막 정신병동에 입원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걸 이제 트라우마로 보고 싶어요. 그래서 뭐 이제 막 억지로 약 먹이고 억지로 막 뭐 먹이고 근데 이분은 이제 안 먹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주윤발이 억지로 막 먹이려고 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래요.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주윤발이 어, 계속 그래도 꾸준히 그런 노력을 하죠. 먹으라고 제발 먹으라고 살기 위해서 먹으라고. 그리고 좋은 말도 많이 해요. 당신이 포기하면 나도 포기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게 연결 어떤 그 정말 뭐랄까 끈끈한 의리를 느끼게 하는 표현들을 많이 해요. 옆에서. 그러다가 이제 그때 그분들 사는 대로 괴한들이 침입하죠. 그래서 이제 막 싸우다가 주윤발이 총에 맞아요. 그래서 이분이 막 두려움에 떨다가 그때 정신이 돌아와서 이제 예전처럼 다시 멋있게 다시 총을 잡고 이제 그 괴한들을 제압하면서 이제 그 씬이 마무리되는데 이거는 이제 물론 영화예요. 영화인데 시사하는 게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주장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담고 있어요. 그 장면이.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 결국은 뭐냐면 어 테라피스트 상담사 또는 상담사는 아니어도 내 어떤 친한 친구가 트라우마에 빠져 있다. 아니면 가족이 그렇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각 어떤 옆에 같이 있어주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어떤 연결성, 인간으로서 연결된 느낌 이런 걸 받게 하고 어떤 뭐 이렇게 뭐 빨리 뭔가를 무리해서 바꾸도록 하기보다는 어떤 이제 계속 힘을 주는 거예요.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밑거름, 감정적인 밑거름, 어떤 그런 탄력성을 주는 거예요. 마음의 에너지를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힘, 밑거름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단 그게 어떤 그 특정 시점이 갔다고 느껴지면 어, 그때는 이제 뭘 해야 되냐? 그분을 그 늪에서 빠져나오게 하면서 결국 그분이 두려워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소스라치게 놀라고 두려워하는 거. 그거를 강제로라도 노출시켜서 하도록 하는 거. 그래서 다시 별거 아니잖아. 뭐 이런 마음이 들면서 보다 건강하고 원활한 삶을 살게 하는 거. 어,
이런 거예요. 이분이 주장하는 거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무리스럽게 들릴 수도 있어요. 뭐 어떻게 뭐 끄집어내서 뭐 노출을 시켜. 근데 이제 그거 이게 이제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이게 뭐 짧게는 몇 달, 1년, 2년 그 이상도 걸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좀 일단은 그 제가 밑거름 얘기한 거는 그분이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힘이나 어떤 그런 뭐랄까 계기가 좀 마련될 수 있게 도와주시라는 거예요. 굉장히 처음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 장면이나 그 당시의 경험을 얘기할 때 수치심도 엄청나게 들고 그때 느꼈던 기분도 다시 느껴야 되고 굉장히 괴로운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이제 흡수할 수 있는 밑거름을 좀 그 전에 사전에 많이 좀 소스를 같이 마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분이 힘들어 하시는데 그거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계속 얘기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탈감각화, 이제 덜 예민해졌다고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단계를. 그래서 그 단계가 되면은 이제 할 수 있는 게 좀 더 많아져요. 뭐 이제 언어를 통해서 더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 그 경험을 얘기할 수 있기도 하고, 같이 또 앞으로의 삶, 이제 현재와 미래, 과거는 이제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오케이. 이제 지금은 뭘 할 거냐, 또 앞으로는 뭘 할 거냐. 우리 같이 현재와 미래를 컨스트럭트, 구축해보자. 어떤 새로운 의미를 한번 인생에서 찾아보자. 그 경험을 갖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이끄는 게 현재는 이제 이 두 분이 주장하는 핵심 요지입니다. 핵심적인 요지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음, 저는 이제 이 책에서 좀 되게 와닿았던 내용이 있어요. 이제 그게 페이지 79페이지인가 80페이지 나왔는데, 트라우마 어떤 생존자 또는 그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크게 네 가지 영역에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분에게 어떤 연결됨, 어떤 사람 대 사람으로서 연결성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 같이 아파하고 애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mourning 작업이 굉장히 힘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상실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상실감에 대해서 같이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같이 아파해주는 거, 그 작업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두 번째가 그 언어의 힘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얘기하게 하는 거, 과거를 힘들지만 그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말로도 할 수 있고 글로도 할 수 있겠죠. 그런 기분이나 감정 같은 거를. 세 번째가 어떤 신체와 생리 그런 현상을 통한 그 트라우마 생존자의 그런 상황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뇌와 어떤 그런 몸 자체 신경계에 트라우마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떤 몸을 그만큼 돌봐주고 좀 케어해줘야 된다는 관념이에요. 그러니까 호흡부터 뭐 어떤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가나 명상에서도 이제 그 효과적인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호흡이죠. 호흡. 우리가 이제 막 놀라고 막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보면은 호흡이 순간적으로 막 이렇게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요가나 명상은 그런 거를 이렇게 좀 풀어주고 계속 호흡을 깊이 부드럽게 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효과적이라는 거죠. 또 예를 들면 그거 호흡 말고도 뭐 마사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요. 아니면 이제 상황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러닝 같은 거, 뛰는 거, 땀 흘려서 운동하는 거. 왜냐면 이게 이제 트라우마나 어떤 충격을 받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시간이 좀 흘러도 그때 그 당시의 장면이 많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 당시 어떤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몸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그 저희들의 몸 안에 그 둥둥 떠다니거든요. 혈액 속에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중화시키고 없앨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이제 이렇게 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사지도 굉장히 좋죠. 어떤 이런 거, 몸을 좀 케어하는 거.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어떤 사회학적인 그 접근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사회적인 담론을 좀
재조정하면서 계속 바꿔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프로세스하면서. 그러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몇 년 전 얘기지만 저기 미투 운동 같은 거. 그러니까 사회적인 담론에 대한 어떤 챌린지 또 재구성 이런 거죠. 또 우리가 당연시 생각하는 것들이 좀 더 다시 재고돼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제가 예전에도 이제 몇 번 동영상 찍다 얘기한 그런 거 이즘들 한국에도 지금 이즘이 굉장히 많이 지금 다양한 이즘이 막 교차하거든요. 뭐 능력주의라든가 뭐 계급주의라든가 성차별주의 뭐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이즘들을 너무 당연시 여기고 뭐 또 루키즘 그러니까 외모에 대한 어떤 이즘 그걸 루키즘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거 에이지즘 나이에 대한 거 젊은 것만이 좋고 뭐 나이가 좀 많거나 너무 어리면 뭐 좀 썩 좋지 않게 생각하고 이런 거 하여튼 되게 많아요. 우리가 좀 너무 알게 모르게 옆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어 아무튼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네 가지 영역에서 달았는데 저희가 한번 그거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뭐 오늘 제가 짧게 뭐 몇 가지 소개 드렸는데 이게 얼마나 도움될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트라우마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좀 더 생각하시면서 주변에 그런 걸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또는 어, 본인께서 좀 그런 일로 오랫동안 힘들어하셨다면 지금부터는 조금 더 새로운 안목으로 그런 증상들을 바라보는 거는 어떨까 싶습니다. 네. 결국 이제 새로운 의미를 찾아야 돼요. 이제 계속 그렇게 머물러 있기보다는 앞으로 조금씩 한 발자국 힘들더라도 이제 한 발자국씩 나가는 거. 혼자 힘으로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같이 좀 함께 연합해서 이야기를 이제 그동안 이제 해리돼 있던 단절되고 해리돼 있던 그런 몸과 마음의 그런 파트들을 이제 통합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근데 당장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상담사 분이라든가 주변에 이제 지인들과 그 대화하다 보면 애매함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났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내 인생에 내가 뭘 할 수 있냐 막 이런 거 같이 이제 둘이 얘기하면서 그걸 찾고 싶지만 쉽게 찾아지지 않잖아요. 그런 애매함을 그냥 수용하고 인정하면서 좀 탐험 어떤 새로운 또 출발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이 저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께 오늘 강의를 하면서 우리가 서로 인간으로서 좀 서로의 어떤 그 해리된 단절된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갖고 있는 자원과 에너지로 옆 사람의 그런 상처와 트라우마를 좀 그 뭐랄까요 끊겨진 부분을 메워줄 수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좀 다리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뭐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EMDR, 그 이제 안구 운동, 뭐 그리고 요가 명상 이 세 가지도 이분이 이제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세 가지는 명상은 조금 이제 많이 해봤는데 요가는 제가 뭐 전문 요가 강사도 아니고 EMDR은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요. 근데 이건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제 그 EMDR 전문 라이센스가 있는 분이 이거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뭐 함부로 여기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유튜브에 EMDR이라고 검색어를 치면은 그 어떻게 하는지 전문가가 하는 그런 동영상이라든가 그거를 혼자서도 할 수 있게 뭐 시계추 같은 게 움직이는 거, 그걸 이제 눈동자가 따라가게 하는 이런 뭐 영상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아셔도 좋고요. 한국에 지금 찾아보시면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이제 EMDR 전문 그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EMDR이 한국어로 정확히 어떻게 번역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그런 걸 한번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 또 정신, 또 영혼 이런 모든 부분에서 통합적으로 본인을 좀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제 새로운 삶을 또 배워 나가시면서 새로운 의미를 이렇게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땡스기빙 데이가 이제 다가오는데 감사함도 물론 이제 저는 느끼지만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어떤 오해, 저도 이제 마음속에 어떤 얼룩이라든가 좀 이제 불편한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조금 오늘 왠지 그런 거에 대한 오해가 좀 많이 풀린 것 같아요. 삶에 대한. 그러니까 혹자가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치유됐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우리가 마음속에 갖고 있던 그 오해의 응어리가 풀릴 때 가능하다. 오해가 풀리면 치유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오늘 뭐 그렇게 하려고 의도했던 건 아닌데 그냥 좀 여유 있게 낮에 산책 좀 하고 좀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저도 기분이 좋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좀 비교적 좀 약간 무거운 주제였는데 트라우마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요. 저에게 궁금한 것이나 아니면 트라우마에 대해서 좀 여러분만의 그 사연과 여러분만의 어떤 치료법 또 의견 같은 게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저도 여러분에게서 많은 걸 듣고 배우고 싶습니다. 예. 예,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예, 이제 한 달 남짓 남은 2019년 정말 멋있게 마무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